안녕하세요. 장혜경의 노크토크입니다. 어제 작은 아들이 퇴근길에 근심 어린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입사한 지 2달밖에 안 되었는데요. 엄마, 오늘 이사님이 우리 사무실에 전화를 하셔서 김 과장님을 찾으시는 거예요. 마침 내가 전화를 받았거든. 김 과장님 회의 들어가셔서 자리에 안 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전화를 끊고 생각해 보니까 왠지 이사님이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엄마, 내가 말을 잘못했나? 회의 들어가서 자리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진짜 존대법이 너무 어려워. 이 군대에서도 앞전법 때문에 선임들한테 엄청나게 털렸었거든요. 그때도 한 6개월은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아들은 과장보다 직급이 더 높은 이사님께 시를 넣어서 과장님을 높여 말한 것이 이사님께 대한 결례를 범한 것은 아닌지 불안해서 제게 확인차 전화를 한 것입니다. 네, 결론부터 말하면 직장 같은 공적인 관계에서는 앞전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앞전법이라는 것은 압이 누르다, 억압하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존대하려는 마음을 눌러서 표현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존대를 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즉 어른을 공대할 때 더 높은 어른 앞에서는 공대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본식 어법의 영향입니다. 우리말에서는 이사님 앞이라고 해서 자기보다 상급자인 과장님을 높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어색합니다. 따라서 이사님이나 사장님처럼 과장의 상급자는 물론이고요. 거래처 직원과 같은 회사 외부 사람 앞에서도 자신의 상급자에 대해서는 높여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입사원인 제 아들이 이사님께 과장님, 김 과장님 회의 들어가셔서 자리에 안 계십니다 라고 말한 것은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직급이 높은 사람도 직급이 같거나 낮은 사람에게 시를 넣어서 존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김 과장 자리에 안 계십니까? 김 대리 거래처에 가셨습니까? 처럼 높여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며칠 전에 조카가 출근을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는 자기 딸을 우리 집에 맡기고 갔습니다. 8살인데요. 네, 이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놀러 갔는데 그때 6살 남자아이가 할머니와 함께 왔어요. 아이들은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둘이 뭐 같이 그네도 타고 미끄럼도 타면서 잘 놀았습니다. 근데 남자아이가 이 미끄럼을 타다가 너 아니야, 이번엔 내 차례야 하니까 미끄럼틀에서 쫓겨났죠. 8살 우리 아이. 얘가 갑자기 내게로 와서 인상을 팍 쓰면서 제 귀에다 대고 아니 왜 반말이야?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우스워서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만 꼭 참고 그러게 조그만 게 어디서 반말이야? 하고 우리 아이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네, 좋을 때는 별 상관없이 잘 지내다가 약간 기분이 틀어지니까 6살이 어디 8살 누나에게 반말을 하느냐며 기분 나빠하는 겁니다. 네, 이런 어린아이도 말에 민감합니다. 따라서 직장에서도 특히 공적인 상황이거나 덜 친밀한 관계에서는 직급에 관계없이 존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처에 전화하셨습니까? 거래처에 전화했습니까? 거래처에 전화하십시오. 거래처에 전화하시지요. 처럼 네, 하십시오 채로 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또 그 친밀한 정도에 따라서 거래처에 전화했어요? 거래처에 전화하세요? 거래처에 전화해요? 처럼 적절히 높여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듣는 사람이 아래 직원이라고 해도 거래처에 전화했니? 거래처에 전화해라 처럼 해라체는 네, 쓰지 않는 것이 옳고요. 될 수 있으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뜻에서 높여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반면에 요즘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과잉 존대인데요.
특히 사물이나 음식이나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시를 넣어서 존대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가면 판매원이 사이즈가 없으십니다. 이 색깔은 하나 남으셨습니다. 저희 매장은 세일 안 들어가세요. 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물건은 높임의 대상이 아니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리말의 높임 체계가 워낙 복잡하니까 자칫 실수를 해서 고객의 심정을 상하게 하느니 이것저것 다 높이면 적어도 말로 인한 손님과의 뒤탈은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무조건 말에 시를 넣어서 환불이 안 되십니다. 수선비가 3,000원 나오셨습니다. 등과 같이 손쉽고 편하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두고 언제부터 사물이 존대를 받는 세상이 되었는지, 이렇게 말하면 손님을 우대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인지 매우 듣기 거북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존대의 대상은 주어의 신체 부분, 성품, 심리, 소유물과 같이 주어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눈이 크시네요.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선생님, 넥타이가 잘 어울리시네요. 이렇게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간접 존대에는 시를 동반합니다. 그러나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커피 나오실게요. 그 상품은 품절이십니다. 말씀하신 사이즈가 없으십니다. 처럼 커피나 품절, 사이즈가 대상의 소유물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품절입니다. 사이즈가 없습니다. 가 바른 표현입니다. 네, 지위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우리의 존대법이 조금 불편하고 까다로워도 이 어법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품격 있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